체크하고 있구나. 자, 그 사이에 장내가 정리되는 중에 일단 우리 오늘 독서 필수호흡이 보기 없는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쵸? 보기 없는 테스트는 마지막 테스트.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보기가 있는 테스트. 상대적으로 좀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네, 몰라도 막 맞힐 수도 있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닌데 응?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지. 참고로 이제 우리 목요일에 또 별도로 기초 테스트 보는 거 있잖아요. 기초 테스트. 고전시가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EBS를 보니? 이런 느낌으로 이걸 알아야 EBS 고전시가를 본다. 마지막 고전시가 필수 문장 50 테스트 보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빈칸 쭉 확인하시면 되고 문장 전체를 통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드문드문 구멍을 내서 채우는 방식. 알겠죠?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오늘 테스트 다 맞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 맞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좋아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이제 새로운 자료를 나눠드릴 텐데, 장내가 정리되는 가운데 자료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채점 결과를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 맨 오른쪽 친구한테 전달되게 쭉쭉 넘겨주시고, 저는 자,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자료는 왼쪽으로 전달 부탁 플리즈. 자료는 올려놔 그 위에다. 자료는 왼쪽으로 전달 플리즈. 이름 쓰시고 자료는 왼쪽으로 전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름 쓰시고 왼쪽으로 전달. 자, 왼쪽으로 전달. 왼쪽으로 전달. 승환이도 받고 상준이도 받고. 자, 다 걷었으면은 저한테 주시면 돼요. 답지 저한테 주세요. 세 개. 그 이면지로 쓰세요. 자, 또 제출.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지시험 대상자들은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점심 때 보면 이렇게 애처롭게 쳐다봐요. 의미를 알겠잖아요. 지금 눈빛의 의미를 알겠잖아요. 자, 점심 때 보면은 휴식 시간 잡아먹으니까 쉬는 시간에 보는 걸로 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 제가 시험지를 왼쪽 저 책상 위에다 올려둘게요. 그러면은 각자 준비되는 대로 알았죠? 각자 준비되는 대로 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맨 앞에 뒀으니 저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시험 한번 보시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다 본 거는 저한테 주시는 걸로 할게요. 자, 쉬는 시간에 보시고요. 혹시 이거 자료 못 받으신 분 어휘연습 210 못 받으신 분 없죠? 다 있죠? 이름 쓰시고 자, 항상 내일이 기대가 되는 다음 시간 수업이 기대되는 발음비 국어 수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 수업 발음비 국어. 자, 어휘연습 210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걸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목을 보시면은 무슨 연습? 어휘 연습이에요. 독서 17문제 가운데 2문제는 항상 창원님 무슨 문제? 어휘 문제 나오잖아요. 유형상 어휘 유형 비비하는 용도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걸 별도로 연습하진 않는다고요, 보통. 그러면서 6편 끝나고 어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들 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올해만큼은 사전에 예방을 하자. 알겠죠? 소를 잃기 전에 잘 붙들어 두자. 어휘소를 잘 붙들어 두자.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테스트는 항상 이제 매주 화요일에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물론 이제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대수능하고 평가원에 출제됐던 것들만 모아놨어요. 7, 8, 9, 10, 그 다음에 1, 2, 3, 8개년. 7개년인가요? 7, 8, 9, 10, 7개년 기출 다 모아놓은 거고,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1주차 나와 있는 1페이지로 가셔서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체크하는데, 문항번호 5번 뒤에서 꺽스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해야 돼요. 창원님 하고 있죠? 이거 꼭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매일같이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5번 뒤에 꺽스 표시하시고 오늘 날짜 적는데, 오늘은 3일 만세운동 전날이기 때문에 2월 28일이 되겠네요. 그쵸? 자, 적어주시고,
그 다음 10번 뒤에다가 또 적을 거예요. 3월 1일. 휴일에도 하시는 거예요. 일요일이 아닌 이상. 그래서 10번 뒤에는 3월 1일이라고 쓰시고 다 쓰셔야 돼. 그리고 15번 뒤에 3월 2일. 15번 뒤에 3월 2일이라고 쓰셔야 돼. 이렇게 써야 안 하면은 껄쩍지근해가지고 불편해서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3월 2일 지나서 3월 3일을 20번 뒤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20번 뒤에다가 3월 3일이라고 이렇게 또 쓰시고.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짜, 토일 건너뛰고 월요일 날짜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4, 5 지나서 3월 6일 맞아요? 3월 6일? 3월 6일이라고 25번 뒤에다가 쓰시는 거야. 자, 여러분 25개를 하루 5개, 주 5일 기준으로 한번 공부하는 건데 주의할 점. 걸출하다 25번 예를 들면은 뜻풀이가 나왔잖아요. 뜻풀이하고 그 다음에 단어 자체 이 어휘하고 관계에서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뜻풀이에서 단어로 이렇게 가는 걸로 공부하실 때 알겠죠? 저 단어가 반드시 저런 뜻으로만 나오는 건 아닌데 기출에서 저런 뜻으로 나왔거든요. 오케이? 전부 모든 뜻을 다 여기다 담을 수 없어. 사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걸출하다가 이런 뜻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걸출하다가 있어.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예문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순서는 뜻 먼저, 단어 나중. 이렇게. 그리고 저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10페이지 이상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시면은 좀 색다른 편집 체제로 나와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제1주차 암기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1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12페이지 지나서 13페이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3페이지는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 한꺼번에 테스트 전날 월요일에 미리 써보기 용도거든요. 연습용이에요. 그래서 13페이지 찾았으면은, 자, 13쪽 찾았으면은 여기 암기 테스트 옆에다가 날짜를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전날 3월 6일 월요일이라고 한번 써두시고 미리 풀기라고 써볼게요. 미리 풀기. 이렇게 미리 풀기라고 써도 이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하겠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미리 써본 사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미리 써놔야 미리 풀게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는 언제 본다고요? 3월 7일에 보는 거죠. 테스트는. 이건 테스트 연습 용도고요. 알겠죠? 오, 반갑습니다. 뭐가요? 보기가 있네요. 그쵸? 보기가 있는 테스트야. 한결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케이? 차원님, 그럼 그 다음 장은 도대체 뭡니까? 15페이지로 갑니다. 15페이지에 제1주차 기출적용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15페이지 보는 거예요. 차원님, 이건 뭐죠? 실전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뜻풀이만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 돼서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방식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문항번호 1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오늘 날짜를 적으시는 거예요. 오늘 2월 28일 이렇게 이제 적어두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맨 앞 페이지 1페이지에서 5개를 공부해. 알겠죠? 그러면 그 단어 뜻을 알고 있는 상태로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틀려봤잖아요. 자신감을 좀 갖기 위해서 배운 대로 적용하여 맞춰보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계속 맞히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배워서 적용할 수 있게. 이해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5개를 오늘 외웠어. 그럼 곧바로 이거를 푸는 거예요. 오늘 1번만 푸는 거야. 소정님 이해되시죠?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2번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 동그라미를 딱 하시고 내일 날짜를 쓰는 거죠. 내일 5개 외우고 나서 곧바로 풀어보셔야 돼. 몽땅 몰아서 푸는 친구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지. 근데 이 어휘가 뭐 별거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는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원님, 이거 자습실에 앉아서 혹은 교실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추천드리는 거는 이동 간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꺼내놓고 너 주입수입니다 어쩔래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쳐다보면 뭘 꼬라봐 지혜수상 처음 봐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만 말로 하면 안 돼요. 싸다고 맞으니까 눈으로만 강력한 눈빛을 좀 보여주시면서 하란 말이에요.
이동간에 하시라고. 이거 왜 몰아서 하게 되냐? 아, 이거 책상에 앉아서 하니까 그렇거든. 이동간에 하시라. 그리고 특히, 자, 3번에 다시 동그라미, 3월 2일. 엄마가 보는 앞에서, 만약에 엄마나 아빠 차 타고 온다 그러면은,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차 안에서조차 1초, 2초를 아끼면서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짓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바람직한 의미의 거짓 인상. 이해되시죠? 그럼 용돈이 올라가고. 오케이? 좋잖아요. 반찬도 달라질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당장 용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봐라. 3월 2일 쓰시고요. 4번에다가 3월 3일. 4번에 3월 3일. 마지막 월요일 날짜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5번에는 월요일 날짜 3월 4, 5 지나서 6일인가요? 3월 6일. 자, 3월 6일이라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으로. 자, 정리가 잘 됐네요. 첫 주에 1주차에 내가 이제 과제를 내주는 상황이라서 날짜를 꼬박꼬박 써드렸는데 여러분들을 못 믿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쓸 거거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쓸 거니까 일주일치 잊지 마시고. 자, 꼬박꼬박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료 제목은 뭐였습니까? 어휘연습 210이었습니다. 7개년 평가원 기출을 싸구리 몽땅 전부 다 모아놓은 획기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익힌 대로 곧바로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시라. 자, 그러면 과제 안내 말씀드렸고요. 테스트도 아까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독서 문제풀이 일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무리 되어버렸던 독서의 개념 자료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개념. 자, 이제 다음 주부터 3월 2주차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 보는 거를 데일리 테스트 요일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들었잖아요. 일주일에. 그죠? 화목금 3일 중에서 항상 화요일은 뭘 본다고요? 어휘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독서를 본 다음에 금요일에 문학을 볼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독서 문학 요일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계획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보는 문학은 항상 EBS로 고정인데 배운 작품 문제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전주에서 목요일까지 수업했던 문학 작품 정리를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금요일이다. 목요일에는 비연계예요, 비연계. 뭐 당연히 이제 독서가 비연계이기 때문에 EBS가 아닌 다른 지문에서 나왔던 거 테스트를 할 건데 둘 다 수능식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 오지선다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오지선다로. 알겠죠? 수능식으로 보게 된다. 얘는 그냥 보기 주어지는 주관식 테스트인 것이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본다라는 거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는 해야지. 여기 학원 컨셉이 매일같이 테스트를 본다. 전 과목 수업마다 테스트를 본다. 이기 때문에 제가 없는 걸 지어내서 막 일부러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학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런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안내까지 해드렸고 꼭 적어두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는 과독이기 때문에 원래 독서 시험 봐야 될 요일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문학 문장 해석 50 그걸 보는 것이고 이번 주 금요일은 테스트를 좀 하루 좀 쉬어보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계획 중입니다. 괜찮죠? 금요일엔 테스트 없는 날로 이번 주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숨 좀 돌리고 그렇죠? 선생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유도리 있게. 자, 세 번째 사회지문인데요. 2022 대수능이고 우리 독서의 개념 교재를 독서의 개념 교재를 딱 펴두시고 페이지 수를 확인하시는데 요게 39쪽이네요. 맞죠? 39쪽 독서의 개념 39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 노트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노트 없니? 노트 없이 만점 없다. 뭐라고요? 노트 없이 만점 없다. 만점을 받으려면 노트를 꼭 구매를 하셔라. 노트에다가 뭘 써야 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 같은 경우는 40페이지 넘겨보세요. 40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표, 그 형식 그대로를
다른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쵸? 활용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 형식을. 어?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고 나면은 오답에서 그치는 게 것이 아니고 지문 분석 표에다가 흔적을 남겨라. 이게 이제 기본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화제 찾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했는데 이렇게 화면을 못 띄워가지고 제가 이제 세핑으로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게 세핑입니다. 그쵸? 네. 한번 새로운 기기를 구입해 봤는데 매우 깔끔하게 잘 나와요. 마음에 들어요. 자, 기축통화 여기에 형광펜으로 색깔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구조적 모순 있죠?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 이렇게 해서 화제와 부재 정도로 이렇게 화제 칸에 적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그런 걸 이제 노트에 기록으로 남기시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뭐였죠? 화제였어요. 화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 찾을 때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서 자, 첫 번째 기억에 나와 있는 이 녀석 근본이 체제를 비교쌍 1번이라고 체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이게 이제 비교쌍 1번이었어요. 그래서 B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녀석 브레턴 우주체제라고 나왔는데 그 밑에 있는 녀석이 비교쌍 2였는데 일단 화면이 안 잡히니까 비교쌍 1에서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 있었죠. 국제 유동성에 해당하는 게 뭐였다고요? 금이었다.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 금이 국제 유동성이다 였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말이 경제에 자주 등장했었고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유동성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여러분? 느낌상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이 동자는 무슨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거든요. 흘러서 움직이는 화폐를 얘기해요. 화폐. 그러니까 돈이다. 앞으로 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뭘 기억해라? 돈. 화폐를 기억해라. 화폐. 이렇게 등식을 성립되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 풀이가 원활해져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화폐다, 돈이다. 이거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어렵게 썼어. 돈이라는 게 물건 사고 팔 때 주고받는 거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폐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현금.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유동성, 가능성, 유동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뭐 용도를 잘 알 수 없겠지만은 이 녀석 무선 마이크 케이스거든요. 이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제 주머니에 있는 현금카드, 체크카드하고 비교해 볼게요. 체크카드랑 이거 충전기랑 누가 유동성이 높을까요? 즉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케이스가 높아요? 내 현금카드를 내 통장 잔고가 그렇게 없을 것 같아. 너 이 시간 끝나고 따라와. 은행 같이 가. ATM 기능 확인시켜 줄 테니까. 자존심 상해. 어떻게 하니? 이게 더 현금하기 쉽다. 당근. 그러네요. 당근. 5초 만에 바로 현금화 됐어요. 입금됐어요. 이럴 수 있는데 알아요. 당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당근에 올려놓는 순간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현금 카드는 어때요? ATM기에 집어넣는 순간 나오잖아요. 즉 현금화의 가능성이 높은 건 케이스야 아니면은 직불카드, 체크카드야. 체크카드가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죠. 이해돼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이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놓을게. 말이 이제 나온 김에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너무 간절해. 그럼 이제 노트에다 적자 오늘 추가되는 거. 유동성은 이제 풀이를 이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써놓은 거야. 유동성은 흐르는 성질인 건데 뭐 할 수 있는 성질이냐? 현금으로 물처럼 흐르는 속성이 현금한테는 있는 거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 성질인데 가능성. 이렇게 노트에다가 써놓으란 말이에요. 노트. 자, 그러면 유동성은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유동성의 높고 낮음 혹은 크다 작다를 사례를 들어볼 거야. 토지가 있어요. 다시 말 건물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노트북이 있어요. 탭 같은 거. 그 다음에 현금 자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 가지 사례 썼잖아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노트북, 마지막으로 현금. 이 가운데에서 현금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현금이 유동성이 가장 크죠. 이미 현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노트북 사이에서는 누가 현금화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당신이, 물론 이제 어린 나이에 건물주인 분들이 이 가운데 계세요. 네. 그쵸. 아, 부럽다, 진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인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나 땅덩이를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해서 내놓는 즉시 현금이 나오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노트북은 어때요? 알잖아요. 여기도 딱 스티커가 당근 여기 있잖아요. 당근 하면 이거 뭐 하루 내 당일 그냥 다 구매될 수도 있고 판매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건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당근 얘는 아닌 거 이렇게 하면은 당근 쪽이 더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냐면 국제유동성 얘기할 때 유동성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유동성이 뭐라고요? 여러분 아까 썼던 거. 유동성은 뭐예요? 현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화폐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환되는 돈 이해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 봐봐. 이 근본위 체제에서는 국제유동성 했는데 물론 위에서 이미 나왔지만은 이 국제유동성에 해당하는 게 금일 때가 있고 그쵸?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애플 휴대폰을 산다. 근데 옛날에는 금 가지고 바꿔서 휴대폰을 살 수도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자 쭉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금환 본위 체제로 내려가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개념이 있는 거죠. 달러화가 이제 국제 유동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휴대폰 살 때 뭘 내냐 이 말이에요. 대금을 치를 때 당연히 달러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은 금환 본위제 비교상 두 번째 이렇게 딱 써두시고 차이점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하니까 미국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뭘 추가되었다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위쪽에다가 형광펜 색깔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 국제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됐다. 여기에 형광펜 색깔도 있어야 돼요. 니은이 있는 줄에 같은 줄에 있네요. 이렇게. 금 본위제에서는 금이고 금환 본위제에서는 추가됐다. 뭐가? 달러화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됐었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된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뭐였느냐? 요거 형광펜으로 색깔 돼 있을 거예요. 그쵸? 니은의 윗줄에 보면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주목을 하시면은 요게 환율이었다. 차이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칠판 오른쪽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국제 유동성. 뭔 소리예요? 뭐 무역을 할 때나 뭘 할 때 대금으로 지급하는 돈, 화폐가 그것이 금이라는 것이 돈 기능을 했다 이거 아니야. 금이 돈이다 이거 아니야. 근데 금이 돈인데 A, B, C 국가 사이에서 금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율의 정의가 뭐라고 나왔어요?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우리 돈 1,000원 줄 테니까 미국 돈 얼마 줘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중간에 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A 나라의 돈은 금 1개짜리야. B 나라의 돈은 금 2개짜리고 가치가 이쪽 C 국가의 돈은 금 3개짜리야. 무슨 소리예요? A 나라에 1단위의 돈이 금 1개의 가치가 있다. B는 금 2개의 가치가 있고 C는 금 3개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니 안 되니? 결정이 되잖아. 맞잖아요. 그쵸? 누구 돈이 제일 비싼 돈이에요? 어느 나라 돈이? C죠, C. 금 3개짜리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금 3개의 가치가 있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동적으로 순위가 C, B, A로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하고 만약에 B하고 무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 하나에 해당하는 게 A국의 통화 가치였고 금 2개에 해당하는 게 B국의 가치였는데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게 얘가 금 하나를 내놓으면은 금 하나에 해당하는 1단위를 내놓게 되면은 그럼 얘는 몇 개를 내놔야 돼? 금 2개를 이제 금 2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발생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환율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해돼요? 좋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노트를 봐,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분의 뭐라고 그랬죠? 일단 요거 노트 필기돼 있을 거야. 교환되는 비율이다 라고. 그쵸? 그 통화가 교환되는 비율인데 분모에 오는 게 외국 통화라고 했어요? 자국 통화라고 했어요? 외국 통화. 그렇죠. 줄여서 뭔 통? 외통. 자, 분자는 뭔 통? 자통. 외통분의 자통이다. 외통분의 자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A하고 B 국가가 만약에 A, B 사이에 교육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환율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왜요? A 나라에 대한 B 나라의 환율은 이라고 하면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1일 때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분수식에 들어갈 이 수치가 입력이 자동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금 한 번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뭐가 있었죠? 교차 환율이라고 나왔잖아. 이거 형광펜 색깔 돼 있죠, 그쵸? 맞죠? 이게 차이점이었어요, 차이점.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대수능은 출제자들이 지문을 제작할 때 감금 상태에서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감금. 저기 주로 이제 강원도 쪽에 휴전선 DMZ 가까운 부근의 펜션을 통째로 빌려요.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그 국정원 직원들이 담장둘레로 권총 차고 이렇게 경비를 서는 건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인터넷도 못하고 외부와 통화도 못하고 완전 말 그대로 감금 상태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매우 정교하게 문장이 다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잠에서 깨면 이걸 하고 먹고 나면 이걸 하고 씻고 나면 이걸 하기 때문에 계속 다듬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연필을 깎는 노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왜 했냐면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문장이 있지. 그 위에 올라가봐. 위에 아까 비슷한 문장 구조 있니 없니? 똑같잖아 이렇게 하루 종일 고치니까 위에와 아래가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돼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는 감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애 새끼들 긴장감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새끼들은 좀 쳐맞아야겠네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의 산만하고 파편적인 조각조각 그래. 그냥 어디서 막 쓰레기를 막 주워 담아가지고 한 쳐 박아놓은 느낌으로.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매우 정교한 느낌의 완제품의 느낌이 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찾기가 겁나 쉬워. 뭘 찾기가? 차이점 찾기가 겁나 쉬워. 알겠어요? 자, 다음 내려간다. 그럼 선생님, 이건 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데 뭘 빼? 달러화를 제외한다라고 했잖아. 그 금 대신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야? 달러화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 아니야? 중간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금이 들어가나 달이 들어가나 뭐가 들어가나 간에 기준이 되는 녀석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차 환율이라고 했으니까 미국 빼고 나머지니까 뭐 빼고 나머지랑 똑같아. 금 빼고 나머지나 달러화 빼고 나머지나 같은 개념이 돼버리잖아. 이해돼요? 교차 환율은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환율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다는 말을 굳이 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지들끼리 계산해서 야 우리나라 1단위는 1달러짜리야. 아니 그래? 우리나라 1단위는 2달러짜리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 말이야 그 말. 자동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죠? 현민님 이해돼요? 오케이. 자, 나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대신에 슬기를 넣어. 금이 있고 달이 있고 슬기가 있잖아? 금 이상의 가치, 달러와 이상의 가치인 슬기를 넣으란 말이야. 슬기 음반으로 나머지 허접 쓰레기들의 음반 가치를 따진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가 아이브가 있고 여기가 르피미가 있고
그 얘기는 이제 뭐 굳이 끼워 넣자면은 뭐 twice 정도가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새끼들. 이분들의 음반 가치를 어떻게 따질 거야? 슬기를 기준으로. 슬기의 대답 잘해야 돼. 아이브 같은 경우는 슬기 음반이 몇 개가 들어가야 하나를 할 수 있냐? 0.000001 정도 들어가면은 슬기 음반 전체의 0.0000001 정도 되는 걸로 아이브 음반 한 개를 교환할 수 있죠. 그 얘들은 그럼 뭐냐? 0. 아이씨. 질문. 그러면 트와이스랑 아이브랑 음반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환율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냐, 안 되니? 되지. 누가 트와이스가 아이브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할 거야?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슬기님 덕분이죠. 그렇잖아요.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미의 기준, 뷰티의 기준, 뮤직의 기준입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로 알아들으세요. 저 시키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됐죠? 깔끔하잖아요. 다음 문단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자, 추가 정보가 이제 지난번에 있었는데 형광펜으로 이제 색깔한 게 마지막 문단에 이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붕괴됐는데 여전히 쓰인다. 붕괴되었는데 계속 쓰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화 하나 또 생각나죠, 그렇죠? 네, 헤어질 결심. 붕괴되었어. 뭐 이러면서 붕괴됐는데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기축통화가 역할이 계속된다고. 무너졌는데 기축통화가 무엇인 체제에서 달러화인 체제가 무너졌는데 여전히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앞선 내용들하고 좀 다른 거잖아. 기축통화가 달러화인 게 기존의 체제인데 그 체제가 무너졌음에도 여전히 이 기능은 남아있다는 게 앞선 내용과 다른 거잖아. 새로운 거 추가된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추가 정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추가라고 써요. 추가.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규모의 경제 탓이다. 규모의 경제 논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규모의 경제까지 색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단하게 뭐 추가라고 줄여 적었는데 화제, 비교상 사이의 차이점, 그리고 추가 정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시란 말이죠.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도를 많이 나가봤자 여러분들이 점수는 올라가질 않아요. 변동이 없어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내가 자료를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말에 금요일에 나와드리겠지만은 독서도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도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진도를 나가버리면은 체합니다. 체. 방법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 이 환율의 정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국통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 사이에 관계 문제가 있었거든요. 최대한 안 보고 대답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또 나올 거거든요. 나온 게 또 나온 거였고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환율 자기통화, 뭐 자국통화, 외국통화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이건 무엇이지? 이러면서 계속 실전에서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시간 내에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이미 나온 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게 뭐였냐면은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느냐 였거든요. 외국 통화에 대한 우리 돈의 교환 비율 이게 이제 환율인데 교환 비율과 가치 사이의 관계는 비례였냐 반비례였냐?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비율이 환율이었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통화의 한 단위 외국 통화에 대한 1달러에 대한 우리 돈의 교환 비율이 올랐단 말이야. 즉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1달러에 대한 우리 돈의 교환 비율이 1,000원이다가 2,000원으로 오르는 상황을 생각해봐. 알겠죠? 그러면은 지나가는 미군 병사 US 아미한테 가가지고 커먼 베이비는 아니고 커먼 맨, hey, give me $1 줬어요? 그러면 얼마 줄 건데? 얘들은 얼마 주면 돼? 1,000원짜리 한 장만 주면 돼. 근데 이제는 얼마를 줘야 돼? 1,000원짜리 2장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서 떨어졌어. 슬기 음반 하나를 얻기 위해서 트와이스 음반 1,000개를 내다가 트와이스 음반 2,000개를 낸 거야. 트와이스 음반의 가치는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슬기 음반 하나 얻자고 집에 있는 트와이스 음반 싸그리 몽땅 전부 다 끌어다가 해도 2,000개가 나오겠냐? 창고로 가야지. 트와이스의 가치는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죠. 아니 왜 생각을 해? 갈수록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 빨간색 거꾸로 환율이 떨어졌어. 그럼 뭔 소리야?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1달러를 얻기 위해서 1,000원짜리 2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몇 장만 있으면 돼? 한 장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맞잖아요? 그럼 우리 돈의 가치는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올라간 거죠. 이렇게. 이해됐죠? 일단 이거 외워야 돼요. 동시에 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경상수지 나왔었잖아요. 경상수지. 그쵸? 기억나죠? 환율과 경상수지 사이의 관계. 1월 달에 선생님 수업을 여기서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창원님 기억나요? 지문 분석 24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 독서 지문 24개 분석할 때 그래프 하나 나오고 제이커브 곡선 나온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제이커브 곡선. 그 상황에서 그 지문에 경상수지 나왔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난답니다. 네, 경상수지 있었거든요. 경상수지 기출에 나온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왜 지문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배경지식으로 설명을 하고 외우라고 지랄해요? 아니! 기출에 나왔다니까 그러네. 야 너는 졸라 또라이야. 야 기출에 나왔는데 왜 기억을 못하니? 또라이지.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야 기출이 한번 나왔는데 뭐더라? 야 그게 수험생이냐? 인간적으로다가 말이 안 되잖아. 한 번 나온 건 네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수지는 국민 뭐 첫사랑 수지 그거 아니잖아요. 합성 수지도 아니에요. 요즘에 그 성대모사 졸라 잘하는 이 수지도 아니고요. 알겠어요? 멋지다 박현진! 그래서 이 수지라고 하는 거는 수입과 지출의 줄임말이었는데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었잖아요. 여기에 또 나와 또 마침 경상수지 정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수입하고 수출을 비교했을 때 자 득이 되는 수출이 있고 손해가 나는 수입이 있는데 어차피 수입이 늘면 우리 돈 지갑이 나가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입품이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살려면 우리 돈을 내야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나오려면은 오른쪽으로 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 뭐라 나왔어? 수출이 수입을 뭐한다? 초과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 상태를 창원님 적자였어요? 흑자였어요? 이 상태 수출이 더 많아. 지갑이 두툼해졌어. 불룩해졌어. 흑자. 아래 그러면 수입이 더 많아. 외국 상품을 더 많이 샀어요.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흑자야 적자야? 적자라고. 요거 지난번 했잖아요. 자 질문. 환율이 올랐어요. 자 이제 택민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 그 중국의 위대한 그 역대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 장택민이라고 있었는데 그 택민하고는 관련이 없죠? 네 알겠어요. 택민님 환율이 겁나 올라버렸어요.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2장을 줘야 1달러로 바꾸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놔두고 수출은 그러면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수출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더 팔릴까요? 덜 팔릴까요? 외국에서. 환율이 오르면. 당신이 아메리칸이라고 가정해보세요. If you were an American, yeah. 가보세요. 삼성 휴대폰 1개 살 거를 2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왜? 1달러라는 미국인의 돈 가치가 1,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에 있다가 2장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로 오른 거니까
그 전에 1달러로 휴대폰을 살 수 있었어. 한 개를. 근데 이제 몇 개를 살 수 있어? 2개를 살 수 있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싸졌어? 비싸졌어? 싸진 거죠, 겁나. 1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죠, 늘어나. 오케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경상수지 적자야, 흑자야? 흑자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경상수지는 흑자 쪽이야, 적자 쪽이야? 반대로 이제 1달러를 갖고 예전에는 휴대폰 2대를 샀는데 한 대밖에 못 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덜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줄어. 수출이 줄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환율과 경상수지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자, 환율이 오르면은 이득이 되는 흑자가 되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적자가 되는 손해가 되는 적자가 되는 거니까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돼요? 개선됐다, 호전됐다 이런 말 쓸 수 있으니까. 이해됐니? 요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뭐라고 써야 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이렇게 써두고 이렇게 외우란 말이에요. 오케이? 혹시 못 푼 친구들 있으면은 그 문제 쉬는 시간 한 번 더